안녕하십니까. 영시RC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림에 보이시는 대로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시인의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은 I like a look of agony라고 쓰여 있는데요. 첫 줄을 그냥 그대로 제목으로 가져온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섹스피어 소넷도 그랬었고요. 디킨슨도 제목이 없는 시가 제법 많아요. 시를 굉장히 1700여 편 정도로 많이 쓰셨는 제목 없이 소넷 형식의 시를 쓰기도 하고, 시만 작성해서 첫 줄을 제목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어떤 시를 학습하는 경우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사운드 앤 센스 교재로는 12, 13쪽에 실려있는 시고요. 아주 짤막한 8행짜리 시입니다. 디킨슨은 1830년 출생, 1886년 사망이라서 공교롭게도 55년 5개월 5일까지 맞는 그 생애를 살았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시인이고요. 매사추세츠 출생이시고 청교도 집안이긴 했는데 거의 외출을 많이 안 하고 은둔 생활을 많이 하면서 집안에서 계속 시를 작성한 걸로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시를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언급했다시피 1775편 정도? 거의 하루에 한 편꼴로 시를 작성한 걸로 알고 있고, 나름 이분의 시가 다른 시인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끼쳤고 작품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약간 형이상학파시, 그러니까 낭만시와는 조금 대조적으로 어떤 추상적인 생각이나 사고와 구체적인 사물을 결합하는 능력이 좀 뛰어났어요. 그런 시가 대표적으로 형이상학파 시잖아요. 시를 또 간결하게 쓰고 약간 이미지즘 스타일로 썼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요 소재가 죽음이나 어떤 무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어렸을 때 친인척이나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사망을 겪으면서 뭔가 마음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심적인 어떤 떨림을, 울림을 많이 겪고 그거를 시로 승화시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명상시가 좀 많이 있고요. 또 이분의 시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시를 직접 보면 이렇게 하이픈이나 명사 형태의 단어를 보면 대문자가 많이 보이죠. 대문자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agony, conversion, through, ice, death 이런 단어들, 명사 형태 대문자가 좀 많고요. 또 하이픈을 많이 활용해서 시를 쓴 시인으로 유명합니다. 이분 생애와 관련돼서 2016년에 영화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Quiet Passion이라고 해서 조용한 열정, 그런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고요. 또 2019년에는 이분의 이름을 따와서 디킨슨이라는 제목으로 드라마가 미국에서 방영됐다고도 하네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은 아마 드라마에 나온 장면을 캡처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시인 소개는 간단히 이렇게 하고요. 디킨슨의 시는 계속 앞으로 쭉 여러 편이 아마 등장할 겁니다. 미리 각오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친숙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다룰 시, 나는 애거니의 표정을 좋아한다. 애거니는 고통 이런 뜻이죠. 괴로움 이런 뜻. 제가 나는 고뇌의 표정이 좋아라고 번역을 한번 해봤고요. 한글시로 마찬가지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의 눈은 영어 원문을 따라가면서 의미를 한번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고뇌의 표정이 좋아. 에밀리 디킨슨. 나는 고뇌의 표정이 좋아. 그것이 진실임을 알기에 사람들은 경련을 가장하지도 격통을 흉내내지도 못해. 일단 눈이 흐려지면 그건 죽음이야. 가장하기란 불가능해. 이마 위 구슬을 수수한 고통으로 꿰ν. 마지막 7, 8행은 위치를 바꾸면 아마 평서문의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수수한 고통으로 이마 위 구슬을 가장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렇게 역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역의 행을 맞추기 위해서 그대로 한번 번역해 보았습니다. 조금 낯선 단어가 있긴 하지만 비슷비슷한 뜻들의 단어들이 나와서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마 학습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2연으로 된 시고요. 4행씩 되어 있는 짤막한 시입니다. 그러면 1년에 2행씩 한번 볼까요? 1행입니다. I like a look of agony because I know it's true. 문장은 어렵지 않죠. 나는 좋아한다. look, a look 했으니까 표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죠? 명사니까. 애거니의 표정을 좋아한다. 애거니는 고통, 괴로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뜻의 고통, 괴로움이란 단어를 좀 떠올려 본다면 anguish, distress 이런 단어도 있죠. 마지막 8행에 anguish라고 나와요. 같은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약간 고통인데 심적인 고통도 조금 표현해 보고 싶어서 고뇌라고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2행입니다. Because I know. 나는 알기 때문에. 뭐를? It's true. 그것이 사실임을 알기 때문에 고통의 표정이 좋습니다. 조금 시를 읽어보고 익숙하다면 여러분들이 고통의 표정이 진실이기 때문에, 추루하기 때문에 좋다라는 건, 이 사람은 뭔가 속이지 않고 정직한 거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연상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이치는 당연히 고통의 표정을 받는 말이겠죠. 3행 보겠습니다.
Men do not sham conversion nor simulate a throw. man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shame하지 않는다. conversion을 이렇게 되죠. shame은 shame하고 철자가 비슷해서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shame. 이가 붙으면 부끄러운, 뭐 수치심, 뭐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뭐 그런 느낌의 단어인데 지금 이가 없죠. 그죠? shame이라고 쓰면 가짜, 사기꾼 뭐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형용사의 뜻으로 쓴다면 false예요. 잘못된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do not shame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동사의 뜻이겠죠. 속이다, 가장하다, 뭐뭐인 척하다, 기만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연의 이행에 보면 feign이라고 있죠. feign. 비슷한 뜻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가 없다, 가장할 수가 없다. 뭐를? conversion은 몸의 떨림이에요. 경련. 갑자기 아프거나 그럴 때 무조건적인 반사처럼 몸이 갑자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응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침이나 뭐 사랑은 숨길 수 없다.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은 바로 솔직하게 나오기 마련이다. 이 경련도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경련을 숨길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 부정하기 위해서 simulate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simulate는 모방하다라는 뜻이건데 이제 흉내낸다라고 제가 표현해 봤고요. 이것도 뭐뭐인 체하다, 척하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3행의 sham, 4행의 simulate, 6행의 feign 다 비슷한 맥락의 단어로 뭐뭐인 척하다, 가장하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뭐인 체하다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pretend죠, 그죠? 또는 effect는 뭐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단어의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흉내내지도 못한다. 뭐를? throw 고통이란 뜻이에요. throw는 옛날 말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심한 고통을 뜻하는 말 중에 하나죠. 진통, 뭐 이런 뜻. 심한 고통을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진통, 고통보다는 격통이라고 이제 표현해 보았습니다. 결국 agony, throw, 그다음에 마지막 행에 있는 anguish 다 비슷한 패턴의 단어들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그러면 이연 내용 보겠습니다. The eyes glaze once, and that is death, impossible to feign. 눈들이, 여러 눈이,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정도로 볼게요. 일단 여러 눈이 glaze, 흔다 이렇게 되어 있고, glaze는 자주 나오는 뜻으로는 뭔가 윤기를 내다, 광택을 내다라는 뜻인데 또는 유리를 끼우다의 느낌인데 여기서는 glaze 뜻에 주어가 또 마침 눈이라서 눈이 개슴츠레해지다, 뭔가 흐려지다 이런 느낌의 단어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눈이 일단 뭔가 피곤 때문에인진 모르겠지만 흐려지면 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고요. 그건 that is death. 그것은 죽음이다. 요거는 이분이 디킨슨 시인이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시를 많이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죽음으로 귀결되는 상황이잖아요. 잠을 극단적으로 계속 깨어나지 않는 잠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찬가지로 눈이 흐려지고 피곤해지면 결국 그 궁극은 죽음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죽음은 어떠냐면 impossible to feign. 불가능한. 뭐 하는데? feign. 가장하거나 뭐뭐인 척하는 게 불가능한 죽음이다. 누구나 죽음은 가장할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고통의 표정이나 죽음이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정직하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같은 가치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뭘 가장할 수 없느냐? 페인의 목적어가 요 마지막 7, 8행일 것 같습니다. 2연의 3, 4행입니다. The bees upon the fruit by homely English strong. 그죠? bees는 구슬이에요, 구슬. 근데 어디? upon은 on의 옛날 말이고 어디 위에 있는 구슬? the fruit, 이마. 이마에 있는 구슬. 그리고 클리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마에 구슬이 맺혔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땀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구슬땀이라고 번역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마에 구슬땀을 가장하기란 불가능한 죽음과 같은 솔직한 상황들 이렇게 될 것 같고, 근데 이 구슬은 어떠냐면 마지막 8행 by homely English strong. 원래 구문은 strong by homely English 똥태 느낌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홈리한 앵기시에 의해 스트롱된 이마 위 구슬 이렇게 되고요. 구슬이 스트롱 된다는 얘기는 스트롱은 스트링의 과거에 줄 같은 걸로 구슬을 꿰다, 묶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이아에 꿰어진 구슬 이렇게 되고, 바이아는 홈리 앵기시죠. 홈리하면 집과 같은 이잖아요. 홈이란 단어에 ly가 붙었으니까 뭔가 아늑한, 편안한 이런 뜻도 있고 수수한, 담백한 이런 뜻도 있어요. 저는 수수한이라고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뭔가 겸손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뭔가 겸손한, 수수한 고통, 자기가 너무 아프다고 생색내고 내세울 게 아닌 꾸준히 지켜왔던 그런 고통으로 이어진 이마 위의 구슬땀, 이런 것들을 디킨슨은 좀 추구했던 게 아닌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리 앵기시는 사실 평서문에 있어서는 뭔가 수수한 고통, 편안한 고통은 앞뒤가 좀 어색한 표현이잖아요. 좀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요거를 문학용어로 옥시모론이라고 하죠. 모순어법이라고 표현하는 홈리 앵기시가 옥시모론에 좀 가까운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